용이의 경제학 교신.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으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사회적 경제 분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 또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는 부분도 또 일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사실은 시장주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의 논리는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거시경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야기들이 되게 그냥 아무런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암울한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좋지 못한 시기에 좋지 못한 이야기만 하게 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봐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전쟁이 휴전이 되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재개가 되는 느낌이라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체제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뭐든지 해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성이거든요. 그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연하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 체제 문제를 보면 이게 좋은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장점이 있으면 분명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장점이 많은 거, 혹은 장점이 잘 부각되는 거, 혹은 단점이 적은 거,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선택할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는 이런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경제로 끌고 와서 해결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경제로 해결해보자 라고 바라보는 이 측면이 저는 사실 시장주의자인 제가 사회적 경제의 매력을 느낀 부분이거든요.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했듯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의 개입을 막고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듯이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가 왜 사회적이란 말이 붙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경제학에서도 기업이란 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파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맥시마이징 프로핏을 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분석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만 행동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윤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이윤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ESG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당장의 경제적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많은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 사회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기업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가정이 뭐냐면 기업의 연속성이에요. 기업이 영원히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거시경제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에서는 이런 연속성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의 삶이 지구에서의 삶이 연속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 사회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회주의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수인 교수님의 제자에게서 사회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재산이냐면 생산수단의 사유화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가지는 문제에서 보면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회주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생산수단을 가지면서 착취하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거든요.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생산수단을 사유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시장 안에서 풀어보겠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풀어보겠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에서 시작이 사회로 시작하다 보니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면 이거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혹은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내재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폐수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폐수를 발생한다면 그 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정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피구세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코지 정리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피구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공장에서 폐수가 나왔을 때 그 폐수를 줄이게 하는 그 세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혹은 코제 정리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강을 이용해야 되는데 폐수로 인해서 더러운 물을 이용하게 돼야 되니 네가 나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라. 그래서 서로의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외부 경제를 내부로 내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학을 배우신 분들은 피고세와 혹은 코제 정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회적 경제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들을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내에서 피고세나 혹은 코제 정리처럼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피고세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기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피고세도 결국은 이제 외부 효과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예시로 가져온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제 정리가 시장에서는 좀 더 맞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오히려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